멋있게 살라 하지 마십시오. 네? 여기 답입니다. 단순한 것 같지만 여기 답이에요. 우리 인간은 말이죠, 내가 지식을 갖췄고 내가 노력을 해서 정리를 한 만큼 살 수밖에 없게 돼가 있어요. 네가 멋있게 살고 싶다고 살아지지를 않게 돼가 있다 이 말이죠. 그거는 멋있게 살라고 하면 너는 객기가 돼갖고 정확하게 제자리 다시 와서 또 시작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거품으로 사는 인생은 정확하게 제자리 와서 다시 시작을 합니다. 인간은 그렇게 돼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품으로서 내가 뭐 멋있게 이렇게 보이고 싶다. 지금은 보였지만 그만큼 한 만큼 니는 다시 내려가갖고 새로 시작해야 돼. 정확하게 옵니다. 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조금 아까 지금 뭐 3단계로 이렇게 우리가 그 공부를 해도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공부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앞에 주는 거를 흡수하고 지금 요걸 열심히 하면 됩니다. 지금은 뭐를 하면 되느냐? 지금 이 자연 공부, 우리 홍익인간 공부를 내주는 정법 공부를 듣기만 하면 됩니다. 생활은 생활대로 우리가 노력을 하면서 가는 것이고, 지금 이 정법 공부를 듣기만 해도 너는 스스로 변해가지고 변하는 인생을 살아질 거니까 그런 거는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누가 따로 아리키려고 들지도 말고, 내가 아리키는 거는 어떤 것을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돼요. 누가 내한테 어떤 사람이 많이 배웠다고 이야기를 한다. 내가 이해가 좀 덜 간다. 네 나름대로 네 많이 배운 거지 내한테 필요한 게 아닌 겁니다. 이러면 말 듣지 마세요. 안 들어도 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는 자가당착을 하고 있어요. 나는 똑똑하고 내 논리를 잘 풀어준다고 지금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해 안 되게 풀어준 겁니다. 말이라는 것은 말이죠, 내가 하는 사람이 상대가 이해되게 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이 뒤따른다 이 말이죠. 네가 입을 열었으면 상대가 이해되게끔 해줘야 된다. 그게 말입니다. 근데 내가 입을 열었는데 상대가 이해 안 되게 해줬다. 그 질책도 내가 받게 돼 있고, 저 사람이 이해가 안 돼갖고 조금 이상한 그는 한 에너지를 품어냈다. 이거 내한테 돌아옵니다. 네가 어려워져요. 이런 한 환경의 에너지를 많이 내가 접하게 되면 내가 어려워진다는 사실이죠. 얼만큼 어려워지냐? 미치도록 어려워집니다. 미치게. 내가 이렇게 설명하는데도 그렇게 못 알아듣는다고 미치게 어려워져요. 내가 어려운 거는 내가 잘못해서 오는 거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상대한테 말할 때는 노력해야 돼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상대한테 내가 어떤 말을 전한다. 내가 그 사람한테 전하고 싶다. 이것은 노력을 한 만큼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내가 이것이 질량이 작은 거일지라도 그 사람이 받아들입니다. 내가 노력한 거는 상대가 받아들인다 이 말이죠. 절대 나쁜 마음을 안 품습니다. 내가 노력은 안 하고 잘난 척한 거 있죠. 상대한테는 절대 안 들어갑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질량을 큰 걸 가지고 있어도 상대가 받아들이지를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내끼 저게 안 믿기고 저게서 이상하게 나를 보는 겁니다. 이상하게 보면 나는 이상한 놈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요렇게 해갖고 어디 가도 나는 대우받지 못하는 자로 자꾸 뺑뺑 돌아야 돼요. 그럼 누가 환자예요? 내가 환자입니다. 내가 말을 하는 것은 상대가 이해되게끔 말해야 될 책임이 있다. 그러면 상대는 잘 받아들여야 될 책임이 있느냐? 없습니다. 니한테 들어온 대로 행동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르치려고 드는 사람은
너의 갖춤을 갖지 않고는 가르치려고 들지를 마라. 그럼 내가 배웠는데 그러면 아무 때도 못 나누겠네요? 나누는 건 나누어라. 나누는 거하고 가르치는 건 틀리는 겁니다. 내가 주장을 해갖고 저 사람들이 받아주리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일은 절대 없는 사회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무식할 때는 내가 쥐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건 따라가야만 되는 그런 사회가 있었어요. 우리도.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게끔 이 사회가 변해가 있습니다. 왜? 자기 나름대로의 지식을 다 가지고 있고 논리를 가지고 있고 전부 다 나름대로 커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상대를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은 노력하는 만큼 상대를 위해지고 상대를 위한 게 있다면 그 사람의 에너지가 분명히 내하고 갖춰워집니다. 그래서 내 힘이 돼준다. 그런 거니까 이제는 질량을 좋게끔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런 것도 따지지 말고 내가 상대방한테 얼마나 노력해서 사느냐 여기에 따라서 네 질량이 달라진다. 이게 잘 안 되면 지금부터 이걸 수련처럼 노력을 해라. 수련처럼. 그렇게 해서 내가 업을 벗는 것은 얼마나 상대를 위해서 노력하며 사느냐 요거만이 내가 업을 벗을 수 있는 것이지 네 방법을 저쪽에다 주입하여 주려고 하는 것은 너의 욕심이니 너가 해탈하지 못한다. 상대가 받아들여서 소화가 돼가지고 도움이 돼야만 내가 해탈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홍익 인간들 삶이 180도로 달라집니다. 이해됩니까? 왜 나는 잘리고 두드리 맞고 왜 전부 다 내를 싫어할까요? 잘난치기 하기 때문에. 난 잘나지 않았는데 잘난치기를 하면 그 매를 맞아야 돼요. 왜 돈을 안 줄까요? 돈 주면 잘난치기를 배로 할 거거든요. 유산이 왜 없었을까요? 유산까지 주면 절단나죠. 없는 게 맞습니다. 없는 게. 돈을 안 주면 내가 더 뛰어가고 싶은 걸 못 뛰어가게끔 제어하는 게 돈이에요. 절제할 줄 모를 때 돈을 주면 너는 머리 터져 죽어요. 절제할지 모를 때 돈을 내가 모르고 사용할 줄 모르는데 돈을 주면 그러면 이건 사고뭉치가 돼가지고 사회에다가 사고를 많이 치라고 해주는 겁니다. 이런 일은 자연에서 안 하죠. 돈을 내가 많이 가지려면 원을 크게 세워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나를 갈고 닦으세요. 돈을 많이 가지고 싶다면 돈을 가질 욕심을 내지 말고 돈을 가지려고 욕심낸다라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네가 돈보다 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돈보다 약하기 때문에 돈을 탐하는 거예요. 약한 놈이 돈을 네가 손에 쥐고 흔들 수 있느냐? 내가 약하면 돈이 앞에 있어도 내가 잡을 수가 없어요. 잡았다가는 돈한테 내가 배락 맞아요. 힘이 모자라기 때문에. 돈의 질이 그만큼 질량이 큰 겁니다. 금보다 질량이 낮다면 금을 많이 가지지 마세요. 금 때문에 내가 죽는 일이 생겨요. 질량의 법칙이 움직이는 거예요. 나는 나의 질량을 키워라. 그건 교육이다. 인간의 질량이 성장하는 것은 교육밖에 없습니다. 무슨 교육이냐가 다를 뿐이지 내가 필요한 이 사회가 필요하게끔 나를 갖춰라. 이 사회가 필요하게끔 나를 갖추고 사람들이 필요하게끔 나를 갖춰라. 그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할 것이고 그 사회가 나를 필요로 할 것이다. 필요한 만큼 너는 대접받고 보호받고 인기를 얻고 그만큼 존경을 받게 돼 있다. 요거 말고는 두 가지 답이 없습니다. 그래도 돈 좀 주십시오. 그건 내한테 하지 말고 저 국민은행에 가서 터십시오. 그게 더 빠릅니다. 그걸 털 수 있는 재주가 있다는 것도 엄청난 재주죠. 잡히가지고 들어가서 교도소 들어가고 쉬는 것도 그것도 재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힘없으면서 하려고 그러면 사고 납니다. 은행을 털 수 있는 재주를 갖추지 못한 게 은행 털라고 욕심을 내다가 나는 거기서 덜미를 잡히고 털지도 못하고 어떤 봉변을 당하는 거거든요. 똑같은 일이에요. 너 힘을 갖추지 않아고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좋은 사람을 만나려거든 너를 갖추어라. 좋은 사람은 만나려고 내가 하고 있다는 건 네가 약하다는 소리고 약한 사람한테 좋은 사람이 오지를 않는다. 왔다가도 가지. 절대 네한테 머물지 않는다. 돈보다 약한데 돈이 네한테 왔다가 갑니다. 갈 때 쓰리고 아파요. 왜? 네가 돈보다 약하기 때문에 돈이 갈 때 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또 돈하고 싸웁니다. 네 인생을 망치는 지름길이다. 욕심 내지 마. 오늘 내가 살 수 있는 환경을 줬다라는 걸 이 자연에 감사하라.
오늘 지금 살 수 있는 환경. 이걸 감사해야 됩니다. 그럼 내일 달라진다. 욕심을 내는 사람도 내일 달라집니다. 더 어려워지죠. 오늘 생활에 감사하고 내가 오늘 앞에 있는 데를 내가 열심히 행하고 노력한다면 내일이 달라지는데 이는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고 삶이 좋아진다. 이거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이 대자연은 에너지 이동수로 운영한다. 너의 질이 에너지고 이 질량이 좋아지면 이동하는 법칙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질량의 법칙. 내 한 사람은 이 우주의 어마어마한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가 질이 낮다면 이동하고 싶어도 못한다. 내가 질이 좋아지면 스스로 이동한다. 어디로? 내가 현재 위치에서 더 좋고 더 질이 좋은 자리로 자꾸 이동을 하고 내가 갈 수 있는 질량을 갖추었다면 청와대도 들어간다. 이동합니다. 갖추지 못하고 그런 욕심 내지 마라. 그러면 봉변을 당한다. 이래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지금 질문하신 분은 그런 일을 지금 맞이했던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사람들한테 필요한 일을 하려고 내가 하고 내가 사람들이 필요한 일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좋게 해야지 내가 좋은 방법이라고 고집하면 안 되는 것이다. 이때까지 어려움을 당한 거는 내 고집이 너무 셌기 때문에 저 사람한테 필요하게 한 게 아니고 내 고집으로 이걸 밀어 열라 그러다가 내가 두드리 맞고 튕겨나야 되는 이런 일을 겪었던 거예요. 우린 지금 이 경험이 다 있습니다. 저 사람은 솔직할 뿐이고 나는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전부 다가 지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려워진 거예요. 고집 부리지 마라. 네 고집이 이 사회에 통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다. 이제는 이 사회가 정법시대라고 내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 사회는 정법시대. 정확한 법이 움직이는 시대. 사도가 판을 치는 게 아니고 정도가 판을 치고 이제 앞으로는 정도가 이 세상을 전부 다 다시 만질 것이다. 이제는 사도는 끝났습니다. 물질을 생산할 때는 사도로 일어나지만 운용을 할 때는 정도로 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평화가 오고 이 민족의 수군 사업이 일어나고 7,000년 역사를 일깨우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요행 바라지 마십시오. 부처님한테 절하는 꼴을 인자는 내려놓으십시오. 이때까지 우리가 성장을 할 때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방편이 있었기에 감사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가 성장을 하며 우리가 너무 약할 때 의지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버티나온데 힘이 돼줘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몫은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연에 힘을 주십시오. 이런 추구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비굴하지 마라. 홍익 인간은 비굴하게 사는 것이 아니다. 네가 성장할 때는 몰랐겠지만 후천시대가 열리는 지금의 정법시대는 비굴하게 사는 자에게 간대하지 못하다. 절대로 그런 법칙은 없습니다. 내 잘났다 하는 사람, 잘난 척하는 사람은 그 값을 치불해야 될 것이고 잘난 척하며 살지 마라. 우리 민족이 7,000년 동안 하던 말이 있다. 벼는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 그 방편을 그냥 쓴 게 아니다. 우리 민족은 어디든지 머리를 들고 잘난 척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은 홍익 인간들이 인류의 모범이 돼줘야 돼. 인류의 이 홍익 인간들을 황칠하는 아주 나쁜 행위를 하는 사람은 거차없이 두드려 맞습니다. 역사의 반역자거든. 그건 용서하는 잘난 척하는 사람 그 값을 치를 것이고 이제 시작을 하면 키울 때 하고 운용할 때는 달라요. 엄청난 시대를 우리는 지금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이 민족의 급변하는 시대, 인류의 등극하는 시대가 지금 맞이합니다. 인류는 사람을 원하고 있습니다. 인재를 원하고 있어. 그 인재를 키우는 7,000년을 키우는 나라라면 인재는 우리가 빛나게 등장을 해야 되고 나는 인류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라는 이런 원 한 가지씩은 가지고 노력해 간다면 누구든지 살 길 다 나옵니다. 누구든지 살아도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그런 삶을 누릴 것입니다. 다 같이 노력합시다. 환자는 말이 없다. 할 말이 없어. 사업에 망한 사람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내가 아픈 사람은 의사 앞에 가서 말이 없어. 말을 하면 안 돼. 이 진맥을 받아서 처방해 주는 대로 그걸 깨끗하게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홀딱 닦아 놓으면 나서요. 사업에 망한 사람은 분명히 환자입니다. 환자는 누가 말을 해도 씹어 먹어야 돼. 달게. 씹어도 그 말이 굉장히 섭습니다. 쉬운 게 약이 된다며. 사람들이 말하는 게 내한테 싫은 거를 합니다. 이건 쉬워. 그러나 이걸 안 먹으면 너는 에너지가 안 돕니다. 이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그걸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사람 말하는 거 몇 가지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 저 사람 말도 조금 질이 낮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말이 다 들어오고 나면 내 기운이 돌리고 물리가 터지고 아이디어가 나오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게. 근데 그 처방을 무시하고 멀리하면 나는 두 번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대자연의 섭리. 정확하게 내가 아프면, 내가 환자가 되면 정확하게 약을 보냅니다. 이 약을 먹지 않으면 나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대자연이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하느님의 섭리고 하느님께서 우리한테 주는 에너지야. 근데 우리는 이 깊이를 모르고 내 잘났다라고 하면 더 어려운 지경에 가야 되고 조금 또 잘난 척을 하면 더 어려운 지경에 갑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아픈 환자가 병원에 누워가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네가 낫는다 이래갖고 막 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럼 그대로 우리가 따르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겠어요? 아픈 환자가 시키는 대로 하면 나도 환자 돼. 사업 망한 사람이 지가 뭘 많이 안다고 떠들어. 내한테 지가 잘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걸 듣고 내가 그대로 맞는 줄 알고 했다가는 내가 어떻게 돼요? 옳지. 답들 잘하네. 망한 사람 말은 듣지를 마라. 절대적입니다.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돼. 우리 앞엔 답이 있어. 분별을 못하면 거기서 또 당하고 또 당해서 계속 어려워지고 분별을 바로 하게 되면 답은 우리 앞에 다 나와 있어요. 세상에는 절대로 바르게 갈 수 있는 답이 있고 틀리게 가는 답이 두 개가 음양의 위치가 있어서 우리한테 선택권을 두 개를 주는데 네가 바르게 갖추고 있는 자는 바르게 가는 선택을 할 것이고 그냥 내가 뇌를 갖추는 것을 멀리하고 요행을 가는 자는 틀린 답을 손에 쥐게 된다. 그래서 어려움을 계속 겪는 겁니다. 절대 아니 된 답이 절대 없습니다. 절대 바르게 가는 답하고 같이 줍니다. 이래서 분별하는 원리를 우리는 찾아야 된다. 망한 사람 말은 절대 듣지 마라. 요거는 대자연의 법칙입니다. 망한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 사람을 딱 무시하고 우리가 도움받을 때 잘 나가는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도움을 받아야 돼.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 무조건 따르면 되는 거야. 아픈 사람 말을 듣고 내가 그대로 따르지 말고 아픈 사람이 이야기하면 아직까지 네가 입이 살아갖고 할 말이 있구나. 네는 병원에서 몸만 나서가면 정확하게 병원에 또 들어올 놈이구나. 이걸 정확하게 분별하면 됩니다. 병원에 있던 사람이 말이 많지요. 막 다니면 병실에 다니면 뭐 오만대 말을 아는 척을 다해. 이 사람은 다음에 나갔는데 며칠이면 갑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며칠이면 갔는데 또 그 후로 며칠 있으니까 또 와 있어. 단골대 단골. 이 사람은 아직까지 안 고쳐진 겁니다. 몸이 고쳐졌는 줄 알았는데 네 정신 연령이 아직까지 안 고쳐졌기 때문에 나가면 또 얼마 있으면 병원에 또 와야 돼. 또 거기서도 말을 많이 하는 사람 또 와. 3년 뒤에도 그거 와 있어. 인자부터는 병원에서 놉니다. 그걸 닫지 않는 이상 너는 병원 출입을 끊지 못한다. 이 무슨 소리냐? 우리가 어려워진 사람은 입을 닫아야 한다. 에너지를 아껴라. 그리고 남의 에너지를 먹어라. 환자는 내 힘으로 못 일어나는 환자입니다. 내 앞에 오는 사람들의 에너지를 한 뜸이라도 내가 먹으면 너는 소생할 힘이 쌓이고 있다. 아주 쓴 말도 듣고 반말도 듣고 조금 쾌쾌한 말도 듣고 이게 전부 다 처방약이에요. 이런 걸 듣고 말없이 쓸어안고 피눈물을 스스로 안에서 흘리고 있다면 이것이 쓸어내리는 고름입니다. 이런 것들을 쓸어내리면서 내 자신을 또 둘러보고 이는 에너지, 사람한테는 말이 에너지예요. 엄청난 썩은 도끼 쓰린 말도 내가 먹으면 약이 된다. 사람한테 듣는 에너지는 엄청난 에너지입니다. 이런 것들 처방을 받아서 내가 전부 스스로 쓸어안을 줄 알 때 내가 다시 힘이 나고 소생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되 인자는 두 번 다시 내가 아는 척하지 않고 사람들의 모든 이 가르침을 받아서 세상에 내가 지혜롭게 살아야 되겠구나. 잘난 척하는 사람 정확하게 망합니다. 저 사람이 지금 조금 살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잘난 척하고 있다. 너는 조금 있으면 망한다. 정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잘난 척은 건물이. 그래서 네가 잘못된 버릇, 잘못된 습관 이런 것들은 너무 눈높이로 살았던 거 이런 걸 전부 다 내려놓는 공부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 이 말이지. 다 내려가야 돼. 거품이 있다면 40대 다 내려갑니다. 싹 내려놓고 그 다음에 50대 지천명이 될 때 이때는
이제 진짜로 네 알아서 살아야 돼. 시험지 또한 안 들어와. 우리가 시험지가 들어온다라는 것은 관심이 아직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시험지가 들어온다라는 건 자연에서 내를 관심을 가지고 지금 이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험지도 안 줘. 이러면 자연에서도 나를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네 알아서 해라 이놈아. 이게 50대입니다. 실력을 갖춘 자는 하늘이 너하고 짝을 지어서 세상에 일을 할 것이고 하늘이 힘을 내줄 것이고 네가 갖추지 않고 네 멋대로 사는 자는 하늘에서 너한테 힘을 줄 수도 없고 네 알아서 또 열심히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하든지 해야 된다. 그래서 하늘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네가 노력을 해서 올라와야 된다. 안 그러면 너는 개 쳐다보듯이 보고 있다 이 말이죠. 응? 그리고 50대 되면 살 길이 없는 겁니다. 길이 없어. 우리는 30대는 뇌를 갖추고 40대는 너를 면접 보고 시험 칠 때입니다. 그렇게 잘 갖춰갖고 50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00년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지금 잘못하고 있는 사람, 유형이 어떤 사람이냐? 내 얼굴이 변하지 않는다. 눈에 도끼가 그냥 살아있다. 요 사람은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잘못하고 있느냐? 뭐 이게 선생님 강의를 안 듣느냐? 듣는데 듣기만 한다. 이 듣는 거 따로 사는 거 따로예요. 처음에는 모르니까 듣지만 듣고 나면은 그 안에는 전부 다 어떻게 살아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걸 행동으로 노력을 안 한다. 그럼 안 하는 유형이 어떤 거냐? 맞아 들으면서는 이렇게 합니다. 맞다고 내가 딱 마음에 와닿고 이렇게 해놔놓고 사람을 딱 만나갖고 너한테 뭔가 사람을 딱 만나게 하니까 여기에다가 또 잘난 척하네. 잘난 척을 해. 잘난 척하는 거하고 내가 아는 거하고는 어떻게 다르냐? 아는 거를 상대한테 도와주는 거는 잘난 척이 아니에요. 그럼 아는 거하고 잘난 척이 어떻게 다르냐? 내 잘난 척은 이 사람한테 말을 하는데 안 믿기드가는 게 잘난 척이고, 내가 이 사람한테 말을 하니까 그걸 너무 고마워서 받아들이는 게 내가 아는 걸 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유형. 나는 한다고 상대한테 자꾸 어떻게 내가 들어가서 자꾸 거는데 이 사람이 자꾸 내한테 멀리 간다. 당신을 안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이 무슨 그러면 내가 외로워진다. 왜 외로워지냐? 내가 상대한테 행동을 잘못하고 있다. 근데 왜 나를 피한다고 그 사람을 막 뭐라한다 지금? 나를 피한다고. 니하고 만나기 싫으니까는 피하는 것이다. 그러면 피하면 외롭지 않느냐? 외로우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공부해라. 누굴 만날라 하지 말고 내 공부해라는 거죠. 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내 공부를 어떻게 하냐? 내가 여기서 잘못이 무언가를 찾아라. 왜 사람들이 나를 멀리 하는가를 찾아라 이 말이죠. 내가 상대보다 위를 점하려고 하면 상대는 떠난다. 상대를 내가 도우면 상대가 내한테 오는데 내가 상대한테 위를 점하려고 들 때 상대가 떠나는 겁니다. 왜? 겸손하지 못하니까. 쥐가 자꾸 머리를 위로 해서 내 울에 군립하려 하니까 상대는 떠나는 거예요. 군립당하기 싫은 거거든요. 너한테는 군립당하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떠나요. 그럼 떠나는 사람을 네가 잡으려 한다고 잡아지냐? 악수를 두는 것이다. 내를 만나지 않으려고 들면은 만나지 마라. 안 만나는 것이 너한테도 도움되고 저 사람한테도 도움되는 거다. 그러면 나는 만날 사람이 없는데요? 왜 만날 사람이 없겠는가?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잡아보라. 내를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이유가 존재한다. 분명히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이유냐? 내가 저 사람한테 필요한 행동을 안 하는 겁니다. 엉뚱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싫어할 행동을 하니까 내를 싫어하는 거예요. 응? 누가 싫어할 거? 본인한테 본인이 싫어하는 거를 내가 한 겁니다. 나는 지한테 잘한다고 했는데 라고 하거든요. 네가 잘한다라고 한 것이 저 사람한테는 싫어할 행동을 한 거예요. 대자연의 법칙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가르쳐준다. 내를 싫어할 때는 가지 마라. 그리고 내를 갖추고 있으면 사람이 온다. 정확하게 와요. 남한테 간섭하지 말고 내를 갖추고 있어라. 스승님 걸 조금 가르쳐 드릴게요. 스승님은 어느 만큼 혼자 있었느냐? 17년 동안 혼자 있었습니다. 17년 동안. 어떻게 혼자 있었냐? 누구하고 말 한마디도 안 했고, 누구한테 이렇다 저렇다 소리를 안 했어요. 그리고 스승님이 내한테 주어진 옷 한 벌로 가지고 17년을 입었습니다. 누가 옷을 갖다가 나는 입은 게 그게 다고 그거 갖고 난 17년 동안 땅에서 쓰레기 주면서 이러고 살아서 혼자서 얼마나 외롭게 살았겠어요? 왜 이렇게 살게 됐었느냐? 내가 너무 잘난 체를 했다. 에? 남들한테 너무 똑똑한 척을 했고 너무 잘난 척을 했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하고 가책기 안 한 겁니다. 근데 스승님한테 사람이 가책기 안 한 건 사람이 없어서 가책기 한 게 아니고 많았다 이 말이죠. 많았어. 많았는데 내 말을 듣는 사람이 없어지더라 이 말이죠. 내 혼자 잘난 거죠. 남들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무언가가 저거가 필요한 걸 해줘도 그것만 얻어먹고 가버리고 또 해줬는데 그것만 얻어먹고 가버리고 전부 다 내한테 도움받았다라고 하는 게 전부 다 가버렸다. 그럼 어떻게 되죠? 도움 준 게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결국은 외로워지더라. 왜 외롭냐? 제일 잘났으니까 니 혼자 놀으라고 내하고 안 놀더라 이 말입니다. 잘났으니까. 내가 잘나면 외로워진다. 내가 잘나면. 이럴 때는 최고의 방책이 뭐냐? 입 닫아라. 그렇게 해서 선생님은 입을 닫고 수행을 한 거예요. 죽으려고 하면서 들어가서 죽지를 못하고 다시 내 공부를 하리라 한 것이 인자는 입을 닫고 땅을 쳐다보고 쓰레기를 줍고 고개를 들지 않으리라. 이렇게 수행을 한 거예요. 17년 동안 들어갈 때 입은 옷으로 나올 때까지 입은 겁니다. 그 옷을 그걸 불평 한마디 안 했고 사람 돈 안 준다고 불평 안 했고 쓰레기 주워서 쓰레기 속에 있는 거를 내삐른 것만 음식을 찾아서 주워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왜? 못난 사람이 어떻게 좋은 음식을 먹느냐? 못난 내가 어떻게 좋은 음식을 먹느냐? 얼만큼 잘났느냐면 내 앞에 와서 이렇게 누가 어디 가서 점을 봤더니 어떻다 그러죠. 내 앞에 그 소리 딱 들리면 요거 대반 뒤집어 봅니다. 사람이 아무리만 해도 이놈의 새끼들 주먹을 믿어 임마. 내 자신을 믿지 뭐 그런 거에 매달려 임마. 이러고 전혀 그런 거를 믿지 않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이 어쩌고 하면 네 주먹을 믿어 임마. 하나님 좋아하는 개똥 같은 소리하고 앉았어요. 전혀 부정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게 결국은 내가 천지도 모르고 하는 이 세상에 이 대자연에 내만 잘났는 줄 알고 그만큼 도도하게 살았던
이게 똑똑한 게 바보였었던 걸 나는 알았던 겁니다. 에? 얼만큼 외로워졌냐? 죽을 만큼. 이래서 이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수행한다고 수행한 것이 아니고 죽을라 하던 게 죽지를 못하고 무릎을 꿇고 땅에서 쓰레기 주스면서 17년을 흐르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수행이 돼버린 겁니다. 입을 벌리지 않았다. 첫째, 쓰레기 줍는 것 때문에 수행된 게 아니고 쓰레기는 할 일이 없으니까 쓰레기 줍는 거라도 할 일이 있었으니 감사한 거고 그걸 견디낼 수 있었던 거고 이건 일이에요. 다른 일은 할 수 없고 하지를 못하니까는 쓰레기라도 주스는 게 내 일을 찾아 한 거고 이것 때문에 수행된 게 아니고 누구한테 간섭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응? 아닌 것을 봐도 나는 아닌 거라 할 수 없었고 내가 판단한 것이 틀릴 수가 있으니까 말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면 산에 와가지고 죄를 지낸다고 하고 쌀을 갖다가 막 던지고 하는 거 밖에서 같으면 농사꾼이 농사를 피땀 흘리 진 거를 왜 버리느냐고 그 사람 매가지 잡고 대바로 못쳤어요. 그걸 쳐다보면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도 잘못이 내가 생각하는 게 잘못이 분명히 맞는가? 확답이 안 되는 시기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쌀을 뿌려도 이유가 있겠지. 그 쌀을 한 톨 한 톨 손으로 주웠어요. 한 톨 한 톨. 쌀을 이렇게 뿌리놓은 거를 한 알 한 알 손으로 주웠다고. 이거 주스면 밤새도록 주워야 돼. 새벽이나 또 주워야 돼. 하루 종일 주워야 이 쌀이 주워 담긴데 요 쌀을 다 주워갖고 요걸 가져가갖고 고맙습니다 하고 내가 주워서 이걸 버리질 못하고 먹었어. 내 삘이 놓으면 내가 이거를 욕을 해야 될 일인데 사회 같으면 음식을 버린다고. 나는 그 버리는 거를 잘 주워서 내가 먹고 내 공부를 낸 사람이에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버리는 사람이 제가 아니고 내가 이걸 갖다가 지금 던지 놓으면 누가 어떤 식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좋은 일이고 이것은 안 좋은 일이 되더라 이 말이죠. 이게 유머 감각도 있어야 리더가 돼. 리더는 오만 능력을 다 가져야 돼. 그런 만큼 더 큰 리더가 될 수가 있는 게라. 카멜레온처럼 변화도 있어야 되고 요럴 때는 요렇게 저럴 땐 저렇게 다 대할 수를 알아야 돼. 그러게 넓은 수 있는 리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지 그대로 하면은 일이 처리될 수 있는 분량이 얼마 안 돼. 뭐든지 접하는 것마다 다 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키우는 게 리더 자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만 사람을 다 만날 테니까 만나면 다른 건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 말을 진지하게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다 듣고 어느 정도 다 듣고 나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아끼는 그런 생각으로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뭐든지 순순히 다 풀리니까 다 풀립니다. 내가 모를 만한 거는 그 사람이 입으로 말을 해서 나를 알게 해줘서 풀려나갈 것이고 그걸 듣고 나면 또 내가 할 말이 달라지고 요래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아껴라. 그러고 그 사람을 아주 존중하라. 존중하고 아끼면서 대화를 하면 내 잘난 척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면모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 이거죠. 그 안에서 대화는 스스로 풀리게 돼 있어. 잘난 척 하지 말고 잘난 척 한 만큼 정확하게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돼 있어. 내가 요만큼 거품을 만들어 잘난 척을 했잖아. 지금은 통하는 것 같지만 저기서 아직까지 이것이 흡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 흡수가 딱 되고 나면 요것이 거품이 있는 걸 내한테 시험지로 딱 치고 들어오게 돼 있어. 누가 와도. 그래서 이게 납작코가 돼갖고 그 자리에 다시 간다고. 새로 시작해야 돼. 이것이 우리가 진심으로 통하면 이거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진정성 있게 사람을 대라 이 말이지.
그것만 하면 돼. 실력을 더 가져야 되나, 여기서 더 배워서 가야 되나, 이런 생각하지 마. 내가 어디에 접했던 누구한테 지금 인연으로 해서 어떤 대화를 나눴던 이것은 내 정보가 되고 내 에너지가 될 것이야. 이것이 또 내 자리에 가서 일할 때 또 쓰이게 되고, 이렇게 해가면서 나는 스스로 발전하는 것이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스승님한테 어떻게 대하느냐, 또 내 주위 인연들한테 어떻게 대하느냐, 이분들이 내 필요한 것들을 전부 다 제공해 주게 돼가 있어. 이걸 어떻게 소화를 하는 내 자신을 갖느냐, 요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걸 더 배우려고 들지 말고, 내가 오늘날 지식을 얻고 갖춘 만큼으로 쓰일 수 있는 만큼만 쓰면서 진정성 있게 사람한테 다가가라. 뭐든지 다 풀리고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재주를 갖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면 이게 꼬여갑니다. 진정성 있게 다가가면 내가 원하는 건 상대들이 이것을 일으켜서 내가 이해되게끔 해가지고 이게 일이 이루어져. 내가 공부를 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거든,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것이다. 자랑할 것도 많고 잘난 척할 것도 많고 자기가 아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들어라. 처음에 만나서 듣기만 해줘. 그리고 호응해주고, 맞아서 호응해주는 게 아니고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걸 알아들었다 호응입니다. 호응해줘라. 그러고 나서 그냥 헤어져라. 헤어지면 당신을 보고 싶어서 연락이 꼭 오게 돼 있다. 두 번째 만나면 친하게 대해줘라. 친하게 대해주고 헤어지면 당신을 무조건 또 다시 찾게 돼 있다. 지금 이 사회, 목마른 이 사회는 정확하게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세 번째 만나거든 당신한테 뭐를 물을 게 분명히 있다. 이때 입을 띠라. 이건 100% 소화가 된다.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전부 다 받아들이게 되어 있다. 왜? 바르게 접근한 이것이 정확하게 시너지가 지금부터 나오기 시작을 한다. 내가 그때는 콩으로 팥을 어떻게 했다 그래도 계산 없이 믿고 들어가요, 일단. 왜? 당신이 좋거든. 그렇게 진리는 그렇게 전파가 된다. 이것이 우리가 정법 공부를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걸 밀어여니까 안 들어가는 아픔을 많이 겪었을 겁니다. 정법을 전하려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소화를 못 하더라 이거죠. 그러고 돌아오니까 내가 아파.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었을 줄 내가 알아. 그래도 가만 놔둡니다. 왜? 공부하라. 잘못하면 그렇게 아픔을 겪느니라. 이걸 공부하라고 놔두는 겁니다. 이제 어느 정도 공부가 좀 됐으니까 1차적으로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가 상대를 잘못 대했다. 잘난 치겠다 이 말이죠. 상대한테 내 말이 전해지려고 하면 상대 아픔부터 썰어 담을 줄 알아야 된다. 상대가 아주 잘난 척하는 것도 좀 걷어줘야 된다. 상대가 무언가를 쏟아내는 에너지도 받아줘야 된다. 울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도 받아줘야 된다. 이걸 다 받아주고 나면, 두 번만 받아주고 나면 여기서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진리의 법하고 그 사람이 아픔으로 내놓은 이 잘난 척도 아픔입니다. 이 에너지가 나온 거하고 힘들어서 나온 에너지가 있어도 이걸 요 위에 복합을 시키면 여기서 물리가 일어나서 할 말이 달라진다 이거야. 두 번 동안 그 사람들한테 에너지를, 그 사람들이 탁한 에너지를 서로 담고 나면 내 진리가 나갈 게 물리가 일어나갖고 이게 달라집니다. 전하는 이 말이 톤도 다르고 대하는 인상도 다르고 욕심으로 지금 다가가지 않고 정확한 방법으로 물리가 일어나서 이것이 지혜로 그 답을 내줘서 상대를 치유를 해주게 돼 있다. 이런 걸 모르고 접근을 했다면
분명히 상대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내한테 다시 돌아와서 내가 아픈 상처를 입었을 것이다. 이걸 큰 공부를 삼아서 이 법칙을 준수하고 행동을 해보면 정확하게 상대한테 들어가서 내가 행하는 것이 상대한테 들어가면 상대는 좋아지고 나는 이때부터 더 좋아진다. 상대를 이롭게 하지 못했으면 나는 더 좋아질 생각은 하지 마라. 여기 진리의 법칙입니다. 우리 정법을 공부하는 정법 가족들은 정법 전도사가 되는 것. 전도사가 돼서 이 정법으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했을 때 나는 더 즐겁고 기쁜 일이 오게 되고 이런 일이 에너지가 막 돌아갑니다. 남을 이롭게 하지 못했는데 나는 더 욕심을 낸다면 새로 다시 공부해라 이러고 땅으로 쫙 내렸습니다. 불만 있는 사람. 내가 많이 어려워졌다라는 건 많은 벌을 받은 거예요. 잘못해가. 예를 들어갖고 여러분들이 경제가 지금 많이 어렵다. 이거 내가 많이 잘못해가지고 이거 고집도 세고 막 이래갖고 잘못한 길을 너무 많이 갔다. 그래갖고 많이 어렵게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맨날 빌면 줄 알았죠. 아니에요. 줄 때가 되니까 주고 있는 게 안 빌어도 줘요 그때는. 근데 너희들을 조종할 때가 있는 겁니다. 요럴 때는 빌어도 안 줘요. 비는 것보다 더 할게요. 땅바닥 지도 안 준다니까. 하느님이 냉정할 때 얼마나 냉정한 줄 그걸 모르는 게라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어렵다라는 것은 내가 고집을 부림에 아닌 길을 너무 많이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럴수록 더 어려워져요. 고집신 사람. 이거는 어려워지는 지름길입니다. 안 어려워지는 사람은 사람의 말을 티 없이 듣고 깨끗한 사람. 이런 사람은 절대 어렵게 살게 안 해요. 고집세면 그래서 고집멸도라고 그러잖아요. 요 사회 보니까 고집멸도라는 단어를 써갖고 엄청나게 좋은 거로 풀 때 불교에서 말 그대로 좀 푸세요. 무식하게 좀. 에? 고집 부리면 멸망한다. 고집멸도. 멸하는 길이다 이 말이. 죽는다 이런. 사람은 고집을 부리기보다는 상대 말을 잘 듣고 이해가 들어갈 때는 참 이건 내가 이해를 못하는 내 못남을 내가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못났다고 생각해야 되지. 내가 이해를 못하면서 상대를 자꾸 탓한단 말이죠. 근데 말을 하는 사람은 상대가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하면 내가 지금 저 사람을 이해시키는데 실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하나 이해 못한다고 그러거든요. 이해 못할 자리에다가 씨부리고 앉아있으면 되나요? 이걸 잘못하는 게라. 그러니까 이해 못할 자리에다가 내가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해갖고 이해되게끔 하려고 하는데 이해 잘 안 되잖아요. 저 사람이 반감을 조금씩 이렇게 생각에 이렇게 가지면 이게 티화가 내한테 돌아오거든요. 그럼 내가 어려워져.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해갖고 저 사람이 기분 나쁘게 했잖아요. 그 기분 나쁘게 한 것이 그 기운이 내한테 온단 말이죠. 돌아오거든요. 이 부메랑이라. 그래서 거기에 조금 돌아왔던 거는 아직은 표가 안 나는데 몇 군데 하고 나니까 이게 모이갖고 아예 내가 자빠지는 거야. 내가 차 사고가 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려워졌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바르게 가지 못하고 뭔가 역행을 했다. 요것만은 내가 인식을 해야 돼. 어려워졌다는 건 지금 죄인이기 때문에 지금 벌 받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아직까지 내가 잘났다고 하고 있으면 되나요? 조금 겸손해야지. 우리가 요만큼 어려워졌으면 요만큼 고개를 숙이는 겸손이 있어야 돼요.
되게 어려워지잖아, 요거보다 더. 그러면 요만큼 이렇게 머리를 요만큼 덜 쳐들어야 되고, 요것만 잘 지키면 자연이 다시 나한테 힘을 줘요. 되게 어렵거든. 잘난 척 하지 말고 콕 숙이세요. 뭐 어떤 일이든지 내한테 오면 감사합니다. 이거 웃으며 하라니까. 그러면 더 나은 걸 탁 줘요. 근데 이런 걸 내보고 하락한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카터치가 더 어려운 거 줍니다, 이제. 한없이 내려가야 돼요. 이게 미련한 거다. 어려우면서 잘난 척 하지 마라. 어려울 때는 내가 어려운 것을 직시하고, 잘났다 하려 그러지 말고, 내한테 다가오는 모든 일을 성실하게 받아들여서 노력하면서 뇌를 갖추고 있어라. 분명히 내한테 힘을 준다. 이해돼요? 누구든지 이 공부를 해야 돼. 이제 자연 공부를. 압축 공부를 시켜주지만 조금씩 조금씩 해놓은 것이, 이것이 내가 물리가 터지기 시작을 할 때는 세상에 무엇이든지 전보다 분별이 일어난다. 나의 상식은 깨고 진리를 담아라, 이 말이야. 상식을 안 깰라 해도 깨지니까. 상식으로 굳어버리면 숨도 못 쉽니다. 우리는 전부 다 상식에 굳었어. 논리가 지식을 낳고 지식이 상식을 낳고 그 상식이 법인 줄 알고 우리는 그거 굳어버렸다, 이 말이지. 더 이상 못 갑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지식이고 상식을 깨야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 정법 강의를 들으면 초점을 딱 어디다 맞추느냐? 내가 100일을 듣고 나니 기본 상식이 깨지네. 내가 3년을 내가 듣고 공부를 하고 있으면 저절로 모든 상식이 다 흔들리고 다 깨집니다. 상식이 깨진다, 이 말이죠. 상식이 깨져야 그 위에가 보이지. 위에 올라가야 아래가 보이지. 그래야 지도자 되는 거예요. 지금은 잘난 척 하지 마라. 네가 잘난 척 하는 건 모지라는 것이다. 모지라는 걸 펴내는 겁니다. 잘난 척 하지 말고 하나라도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해. 그리고 저 사람에게 내가 뭐라고 하기 이전에 그 사람 말을 잘 듣는 습관을 수련을 해. 상대한테 말을 안 듣고 어떻게 상대를 아는고? 상대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상대를 많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행할 수 있는 일이 생긴다. 그 사람이 말하는 걸 잘 듣고 나면 내가 너를 도울 힘이 스스로 만들어진다. 말을 듣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더 많으면 내 약점을 드러내는 겁니다. 내 약점을 드러내면 어떻게 되냐? 상대는 내 걸 잘 들어버렸으니까 내 약점을 다 알고, 상대는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 사람 약점을 몰라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을 내가 이기노? 상대 말을 잘 들으면 그 사람이 어렵고 힘들고 잘난 척하고 어떻게 하는 걸 다 내가 듣고 있으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고파서 이렇게 참 잘나고 싶구나, 이런 것까지 다 보인다니까. 지가 다 털어놓으니까. 말 안 하고 있으면 그걸 몰라요. 그걸 다 듣고 나면 그 사람이 필요한 걸 내가 해줄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있어. 저절로 생겨. 그래서 잘난 척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해결사가 되기 시작을 하니까 우대받고 존경받고, 그거는 실력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난 척 하는 사람은 아주 못난 사람이다. 내가 못난 걸 스스로 드러내놓는 거. 그러니까 이제부터 홍익 인간들은 내가 잘났다고 나서기보다는 남의 걸 많이 받아들여서 그 사람을 해결해 주는 사람,
해결자로 변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 공부입니다. 네가 10년을 했던, 네가 1년을 했던, 하루를 했던, 여기에 만났으니 서로 존중하라. 위아래를 점하지 마라. 장단점은 누구도 가지고 있느니라. 누구도 좋은 질량을 가진 쪽이 있느냐 하면 어떤 부분은 모자라니까 지금 내가 헤매는 것이다. 누구도 상하가 없다 이 말이죠. 너는 갑이고 나는 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뭔가를 이 사람한테 뭔가를 묻고자 하니까 이 사람이 내가 아르키 주는 것처럼 내 밑에 잡으려고 하는 습성,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어렵게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상대를 위해서 사는 건 상대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상대가 무엇을 묻는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무엇을 이런 걸 잘 듣고 나서 거기에 대한 걸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다면 모를까, 해줄 수 없다면 저도 공부하는 중이라서 같이 공부 나누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바르게 접근을 해야지. 내가 잘난 척 하는 사람은 10년 가도 곧다구로 사는 겁니다. 말을 이렇게까지 해서 미안한데 10년이 가도 내 모양이 삶이 변하지 않는다. 이거는 잘난 척 하고만 있었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공부하는 거는 어떤 부분인가가 내가 못남이 있어서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이 부분만 채우면 나는 빛나게 살고 화려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이런 거는 또 공부는 안 하고 또 이렇게 와서 또 잘났다라고 고개를 들라 그런다. 그래서 어려움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을 받을 수 있는 행위는 했을까라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죠. 이 사회가 아직까지 우리가 지금 상을 줄 때 왜 주고 있는가, 상에 대한 근본을 좀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사람들이 나한테 이런 상을 줬을 때는 이거는 상 받은 게 아니고 요렇게 열심히 하는 것도 봤으니까 앞으로 더 잘해 주십시오 상이에요. 대한민국 상은 잘했다 상이 아니고 잘해 달라 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걸 모르고 지금 있는 거죠. 그게 잘해 달라 상인데 잘해가 주는 줄 알고 기분만 내는 거죠. 이거 며칠 안 가요. 대한민국은 상 받으면 며칠 안 간다니까. 나는 지금 상 받았는데 며칠 안 가면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휴지 쪼가지고 내 혼자 기분 낸다고 저 위에다 붙여놓고 만날 누가 오면 보기나 바라지. 그냥 저 서랍 안에 넣어놓는 게나 똑같으니까 이게. 그래 되면서 내가 커가지고 상 받았다라는 그런 거에 또 취해가지고 내 인생이 가는데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인성을 갖추지 않고 우리가 무슨 일을 우리가 좀 칭찬을 받았을 때 나도 모르게 내가 베릴 수 있고, 이것들이 나중에 그만한 내가 고생을 해야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상 줄 때가 안 됐어요. 이거는 상을 받았다라고 하면 앞으로 이런 일을 더 잘해 주십사. 이게 무슨 소리냐면 조금 깊게 들어가면 너무 또 어렵다고 이야기할라. 깊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하면 내가 뭔가를 잘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알아줘요. 알아주면 누가 칭찬을 한다든지 누가 이렇게 날 잘한다라고 이렇게 인정해주면 이제부터 진짜 잘해야 돼. 잘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이제부터 어려운 일이 와요. 예를 들어서 이제 쉽게 가면 내가 친구들이나 이 사회에다 누가 뭐라고 하니까 나는 우리 애들을 위해 갖고 이렇게 갖고 희생을 하며 살았다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면 어떻게 보겠어요? 진짜 어머니 같은 저런 삶을 나도 살아야 될 텐데 이러고 내가 위신이 이만큼 올라가요. 이래 된 만큼 어떻게 되냐? 다른 사람 위신이 떨어져 있어요. 이래도 요 값을 지금부터 내가 해야 된다는 거죠. 이 값을 못 하면 어떻게 되냐? 피눈물을 쏟을 일이 와요. 이게 뭐냐 하면 잘난 척을 한 값은 0.1mm도 틀리지 않게 자연히 지불을 받아낸다. 지불해야만 된다. 여기 인생이에요.
그러게 내가 뭔가 너한테 돋보이게끔 지금 했다면 요까지 돋보이게끔 돼서 돋보인 거냐, 여기에 뭔가가 거품이 들어간 거냐, 이렇게 거품이 들어간 게 있다면 지금부터 하면 돼요. 근데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되냐, 내 인생에 엄청나게 힘든 일이 와요. 이래서 제자리 갖다 놔버린다는 얘기죠. 여기 또 무슨 또 우리가 비유를 해서 공부를 하면 쉬우냐 하면, 네가 인생을 바르게 갖추지도 안 하고 노력을 그렇게 이게 바르게 하지 않아놓고 돈을 많이 벌었어. 뭐 복권을 뭐 이래 갖고 뭐 이렇게 행제를 만났어. 또 요새 그 자리 때문에 코인 이래가 어떻게 하다 보니 돈을 갖다가 아유 상상도 못하게 많이 벌었어. 그리고 뭐 어떻게 보니까 또 다단계 해갖고 저건 엄청나게 이렇게 벌더라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열심히 노력을 해도 안 벌은 사람들보다 저 사람은 너한테 어떻게 보이세요? 자연은 정확하게 니를 지자리 갖다 놓는다라는 사실이죠. 복권으로 돈은 많이 받았는데 돈은 없어지고 니는 지자리 정확하게 니가 안 갖췄으면 안 갖춘 만큼 갖다 제자리 갖다 놓는다. 그럼 갖다 놓으면 어떤 우리가 손실이 발생을 하냐? 기분은 냈는데 이거 그 10년 만에 니를 제자리 갖다 놔버리면 10년 동안 기분 내다가 인생을 10년을 낭비한 게 되고 제자리에 온 거예요. 그럼 이런 게 없었더라면 노력을 해갖고 요만큼이라도 올라갔다 이 말이죠. 이건 안 넓져요. 근데 노력을 하지 않았고 실력이 없고 내 질량이 모자라면서도 이걸 가진 게 있다면 정확하게 시간은 까먹고 제자리 갖다 놓거든요. 인자 미치는 거죠. 또 언제 가 절로?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런 것도 지금 질문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사회가 나한테 무언가를 이래 해줄 때는 내가 그렇게 보였기 때문인데 이것이 참되게 그것이 그 자리 간 거냐, 이걸 잘 짚어봐야 된다. 지금부터 내 인생은 달라진다. 만일에 내가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면 내한테 상 줄 일이 없어요. 내가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그 상이 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 상대로 안 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그래 보였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그렇게 안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안 보였더라면 괜찮아요. 어떻게 살든. 그거 자연에서 크게 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똑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 또 우리가 또 아주 예쁜 사람들, 내가 예쁜 거를 조금 내가 끼를 부리고 나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내를 대하거든요. 요 짓을 분명히 해내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알 거는 자연에서 바르게 알고 사는 게 맞지. 틀리게 알고 살아도 기분이 좀 나다가 고생 좀 하면은, 그거 괜찮아요. 뭐, 해도 된다, 이거지. 해도 된다. 남 탓해도 되고. 있죠. 해도 되는데, 어려움은 네가 겪는다. 그것도 네가 겪어도 된다 하면 해도 돼요. 이게 지금 후천시대가 온 거예요. 지식사회. 정확하게 돌아가는 사회. 이게 정법시대. 우리가 생활을 바르게 하면 바르게 우리가 사라질 것이고, 틀리게 했으면 틀린 만큼의 그 값을 지불하며 살 것이고, 요런 게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 칭찬받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칭찬을 받았다면 이제부터 내 몫을 거기에서부터 해야 된다라는. 요거는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근데 과거 거를 자랑하고 말았다면 이건 촌스러운 겁니다. 현재 것들을 대화하고 미래를 논해야 되는데 과거의 걸 이야기하면서 현재 거를 많이 꺼내놓고 우리가 뭐 나눌 게 없다면 이건 멈춘 사람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가가 멈추었다라는 것은 더 지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멈춘 사고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시골에서 옛날에 이렇게 우리가 회생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자꾸 시골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지금 성공을 못하고 시골 생각이 난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실패작이 됐던 거죠, 지금. 요런 거니까, 앞으로 이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과거 거를 자꾸 이야기하고 있으면 나는 질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걸 누구한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 거를 이야기할 것 같으면 입을 다무는 게 낫다 이 말이죠. 어디 가서 이야기해도 나는 최연소 과장으로 있을 때를 자꾸 이야기를 한다면 너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자꾸 갖다 들이다 대는 거거든요. 그 당시 최연소 과장이면 지금은 대통령 했겠다. 요래 되는 거죠. 젊을 때 그만큼 누가 봐줄 정도면 봐주다가 보니까 그때 너무 잘난 척 해갖고 지금 떨어져 갖고 꼼짝도 못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난 척 하게 되면 내 실력이 없이 잘난 척을 하면 끌어내리 갖고 두 번 다시 올라가기가 힘들다라는 걸 또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난 척은 건물입니다. 잘난 척을 해도 되는데 내가 잘난 척 하는 것은 먼저 내가 이렇다라고 잘났게끔 이렇게 올렸다면 너는 그 시간 안에 이 시간을 주는데 시간 안에 이 잘난 것을 채워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요걸 떨어뜨리거든요. 여기서는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자연에서 니를 끌어내렸다라는 것은 너를 지금 다시 관리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올라가기가 힘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난 척 한 것만은 자연히 용서를 안 합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난 척 해갖고 그걸 이루어내지 못하면 얼마나 큰 죄를 짓느냐 하면 내가 이렇게 잘난 척 한 만큼 다른 사람은 내보다 못난 걸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럼 분명히 네가 이루어내고 그 사람들한테 이걸 보이내야 된다라는 거죠. 잘난 척에 그것도 척도가 있습니다. 질량의 척도가. 질량의 척도에 따라서 시간을 줘요. 이걸 할 수 있도록. 근데 이걸 그 시간이 지났는데 못 했을 때 어떻게 되냐. 끌어내라 버린다는 얘기죠. 그 사람이 위치에서 끌어내려고 잘난 척 하면서 어깨에 힘줬던 그 보이게끔 했던 거기서 끌어내라 가지고 남한테 나는 그런 실력이 없다라는 걸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되기 때문에 잘난 척 비용은 자연히 정확하게 받으러 옵니다. 그래야 공평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때문에 어려워지는가 이런 거 하나씩 잡아내야 돼요. 그는 나쁜 습관은 안 하는 게 좋다. 그래서 과거 회생도 마찬가지. 과거 거를 자꾸 이야기하는 건 좋지 않은 버릇이다. 근데 그런 것들이 과거의 거밖에 이야기할 게 없다면 지금 입을 닫는 게 맞다. 그걸 갖고 자꾸 이야기하면 나는 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우리 저 남자들 많이 그러죠. 군의 이야기만 나오면 인제 막 끌어내놓고 막 이래. 군에 가면요 처자식미기 살릴 필요도 없고 뭐 환경들이 아주 그때는 프리하게 자유로울 때입니다. 그때 재밌게 지냈던 이걸 가지고 지금 계속 끌어내는 거거든요. 그거는 네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사회가 만들어줘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걸 갖고 회생을 하면서 이거는 막 말하기가 제일 좋고 밖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 내놓을 게 없이 그 군의 이야기만 나오면 글로 들어가는 거죠. 글로. 이러면 조금 약한 겁니다. 이런 거죠. 내가 상대들한테 약하게 보였다면 그 자체로 나는 크기가 힘들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을 아끼고 상대 걸 듣는 것을 많이 하되 내가 옛날 거를 꺼내 가지고 거기에다가 또 분위기를 만들려고는 하지 마라. 이해갑니까?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내가 의무는 끝났다. 이제부터 21세부터는 너가 도반이 될 줄 알아야 된다. 도반은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에요. 대화를 나누고 의논을 하고 서로가 도움되는 것이지. 이게 도반입니다. 도반은 내가 좀 안다고 아리키는 게 도반이 아니에요. 아리키면 니는 성생짓을 하는 거라.
가추치도 모르는 성생짓을 잘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네가 뒤통수를 맞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잘난 척을 많이 하는 사람 있죠. 상대 근기도 모르고 내가 한다고 자꾸 처밀어였다가 뒤통수 맞는 겁니다. 그건 잘난 척이죠. 항상 상대를 존중해라. 그리고 대화를 나누고 서로가 나누면 서로가 도움될 게 있나니 정확하게 있습니다. 대학 교수하고 거르지하고도 대화를 하다가 보면 니한테 모질함을 저 거르지한테 주어 놨느니라. 거르지한테 모질한 것을 저쪽 교수님한테 주어 놨다. 그래서 교수님을 존중하고 네가 한 말씀이라도 들으면 네가 득볼 것이고, 거르지를 존중하고 바르게 사람으로 대하면 교수가 이루지 못한 걸 거르지한테 깨달음을 얻는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아주 세상은 진리밭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누구도 내한테 필요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게 만들어 둔 것이다. 창리한테도 얻을 게 있고 거르지한테 얻을 것도 있고, 임금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을 줬다면 임금한테도 얻을 것이 있느니라. 사람은 스스로 서로가 존중할 때 네 모질임을 얻게 된다. 군립하려고 들지 마라. 절대 군립하게끔 빚어놓지 않았다. 그래서 내 자식을 내 방법대로 안 한다고 썩내지 마라. 그거는 욕심이니라. 그는 너의 자식도 아니고 자연의 자식입니다. 어떤 환경이 있을 때는 너가 의무를 행해야 되기에 너한테 준 인연이다. 그 의무를 행하지 않고는, 바르게 행하지 않고는 절대 상대는 네 말을 듣지 않으니. 21세가 지나면 이제 가정딸이니까 요거 하나는 잡아주면 좋습니다. 21세가 지나면 사회인으로서의 존중해라. 그리고 대화하고 의논하고 항상 풀어나가려고 해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를 주입하려고 들면 내 자식 망치고 니도 망친다. 요건 명심해야 됩니다. 최고로 실수하는 게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후배라고 해서 후배한테 아리키려고 들지 마라. 후배하고 의논해라. 형제라고 해서 내가 언니고 오빠고 형이라고 이걸 주입하고 끌고 가려고 하지 마라. 이거는 욕심이니라. 이렇게 해서 길들이 다 막히는 거야. 존중해라. 인간은 스스로 서로가 존중해야 되는 상대니라. 임금은 백성을 존중해야 되고 백성은 임금을 존중해야 되고, 사람 위에 사람이 없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이 사회에 빚어놓은 작품입니다. 이걸 우리가 작게는 100일을 노력해보면 내 자신이 변하고, 길게는 3년만 노력을 해도 너는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게 돼 있다. 세상에 안 보이는 게 보이고, 일어나지 않는 각이 새로 일어나고, 엄청나게 지혜로운 사람으로 변한다. 노력해야 됩니다. 모르고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하십시오. 이 사람이 자연의 법칙으로 가르쳐주는 것은 누구든지 이것이 일용할 양식이 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정법 가족들이 내가 들으면서 내 혼자 들어요. 내 혼자. 너무 좋으니까 내 혼자 막 들어요. 듣고는 이걸 전할 때 어떻게 전하느냐 하면 의논하는 게 아니고, 의논하는 게 아니고 이거 엄청 좋으니까 들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상대가 뭐라고 하면 좋으면 니나 들어라 그래. 저 앞에 계신 분이 아까 이게 저 질문할 때 나왔던 이 공부가 있습니다. 왜 내한테 사람이 없느냐? 자꾸 아리키려고 드니까 사람이 다 가버린 거예요. 지금 시대는 사람을 아리키는 시대가 아니고 의논하는 시대다. 의논. 의논하면 사람이 안 갑니다. 의논과 내가 가리키는 거 주입하고 의논은 다른 거예요.
우리 자식들하고도 지금 왜 사이가 멀어지느냐면 가리키려고 들고 끌고 가려고 드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이 전부 다 부모 곁을 지금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데 우리 자식은 안 떠났는데요. 그래도 떠난 겁니다. 저가의 동침이래잖아요. 그래 내하고 안 통해. 지는 따로 노는 거라 지금. 환경적으로 여기에 있어야 될 도움을 지금 받아야 되니까 있는 거지. 여기에 있고 싶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지. 그래서 지금 1인 시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요걸 잘 참조하십시오. 지역살리기운동본부를 하더라도 당신들이 성공을 하려면 모든 것을 의논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우리가 앞에서 뭐 이렇게 공부 좀 했다고 가르치려고 든다. 다 떠납니다. 다 떠난다. 절대 안 불어납니다. 회원들이. 온 사람들이 떠난다라는 거죠. 잘난 척 하지 마라. 그건 잘난 척입니다. 이 사회는 누구든지 성인이 되면 기본 지식을 갖춘 사람이다. 기본 지식을 갖춘 사람은 서로가 존중하면서 의논해야 된다. 이거죠. 의논 안 하면 안 된다. 잘난 사람이 없고 못난 사람이 없고 전부 다 지식인들입니다. 의논해라. 가르치려고 들지 말고 내가 끌고 가려고 들지 마라. 다 떠난다. 요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논함으로써 서로한테 득됩니다. 내가 똑똑한 것 같지만 저 사람이 멍청한 것 같아도 그 좀 멍청하게 구분은 재주가 있네 저기. 이게 내가 자꾸 가르치려고 들면 그걸 발견을 못 하는데 그러면 의논하다 보니까 구분은 재주가 툭 나와. 내한테 없는 걸 나는 얻게 되거든요. 의논해라. 사람은 저마다 소질을 가지고 있고 특이성이 다르기 때문에 내한테 필요한 게 저 사람한테 있다. 분명히 있다. 네가 가르치려고 들지 말고 의논만 해라. 네 것도 의논해보고 또 저 사람 것도 내하고 의논하고 이래갖고 상생되는 것이다. 요거예요. 저마다 주어진 환경, 주어진 DNA가 다르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는 이 환경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똑같은 거를 우리가 보고 똑같은 거를 했더라도 요 안에 느낌과 풀어나가는 원리는 다 틀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의논해라. 요런 거죠. 그래서 내 주위에 갖춰온 사람들부터 의논해보고 이 안 받아줬다. 안 받아줬으면 여기는 놔놓고 그 다음에 또 지인들하고 의논합니다. 그러면 지인들하고 이렇게 의논하니까 안 받아줬다. 내 신용이 이만큼 지금 떨어졌구나. 그러면 다른 데에서 또 의논합니다. 의논하는데 어떤 사람? 지금부터 내가 처음 만나는 사람들. 이분하고 의논해요. 의논하니까 이분들은 잘 받아줘요. 왜? 처음 만나는 이 사람한테 내가 신용이 안 떨어졌거든요. 이 사람들은 잘 받아줍니다. 내가 찻집에 가더라도 찻집에 이 주인을 내가 처음 봤는데 삭삭하게 내가 이렇게 잘 웃으면서 대하니까 아이고 인상이 좋네요. 이렇게 하면 내한테 다가온다 이거죠. 그럼 이 사람하고 의논해라. 그러면 잘 받아준다. 왜? 이 사람한테 네가 신용이 지금 떨어진 게 없지 않냐. 사람은 처음 만날 때는 우리가 잘하거든요. 안에 꿀인내 나는 건 놔두고 잘해. 이렇게 사람이 좋아해요. 요럴 때 의논해라. 그러면 속 들어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고 너무 좋다고. 그러면 우리가 자주 만나자 그래요. 이러면 내 식구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같이 오랫동안 있은 사람은 내 꿀인내를 다 알아요. 그래서 그걸 포장을 해갖고 요렇게 하지만 벌써 안다. 안 받아줍니다. 전에 잘난 척한 것 때문에. 지금 우리 국민이 전부 다 늑대 소년이 된 거죠. 한마디로 소뚜껑 자라뚜껑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받아줍니다. 워낙 내가 아는 척을 한 게 많기 때문에 지금 또 가져오면은 이것도 지 잘났다고 지랄한다. 니나 해라.
그래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이런 거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풀어서 이제 내 행동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인기 있는 사람이 돼요. 인기를 얻어야 내가 펼칠 수가 있어. 인기 없는 사람은 절대 못 펼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주위의 사람들한테 안 믿겨도 그 사람들 탓하지 마십시오. 안 믿긴다라는 것은 뇌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이걸 빨리 알아야 외로움에서 벗어나는 길도 또 찾아갈 수 있다. 모르고 이게 내 가족인 줄 알고 믿는다고 하고 있다가 나는 진짜로 필요할 때 이렇게 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면 그때는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도 소용없더라 이렇게 또 빠져버리거든요. 가족이 소용없는 게 아니고 가족 앞에서 너희들이 그 사람들이 가족으로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많은 시간을 줬는데도 네 잘난 척만 하고 네가 좀 위를 좀 하고 자꾸 신용 떨어지는 짓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신용이 떨어진 거니까 지금부터 자중해라. 그리고 너를 갖추어라. 이러면 신용이 다시 살아난다. 요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행동이 바뀌면 내 주위 사람이 제일 먼저 압니다. 그러면 돌아와요. 내 행동이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사람들한테 또 내가 막 이렇게 잘난 척 하지 말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 행동이 바뀌고 이러면 사람이 다 돌아옵니다. 이해되죠? 그래, 내 질량이 어느 만한 질량이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 굉장히 헷갈립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국민들 누구든지 질량은 크고 다 좋습니다. 전부 다, 이 질량이 좋기 때문에 내가 이 질량은 인류에서 최고 좋은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오늘 나의 환경이 어떤 환경이 처해졌느냐, 요걸 봐야 되는 거예요. 너의 환경은 너의 지금 현재 질량이다. 내가 경제가 어려워서 살기가 힘든다거든. 경제를 함부히 얕보지 마라. 경제가 어려워진 사람은 당신들은 경제가 뭔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걸 다 걷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어려운 거예요. 이 경제가 무엇인지 조금을 내가 풀어주고 넘어간다라고 하면 경제는 인류의 이 피와 살 같은 아주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죠. 백성들의 피와 땀이요 인류가 노력을 해놓은 이 결과가 오늘날의 경제로 전부 다 세상에 운용이 되는 겁니다. 경제를 얕봤다면 너한테는 경제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경제를 존중한다면 너한테는 그 경제가 너한테 온다. 사람을 얕봤다면 사람은 떠날 것이요. 사람을 존중하면 사람이 네 앞에 온다. 자연을 얕봤다면 너는 자연과 멀어지는 것이고 자연을 존중하면 자연은 네 편이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지식을 함부로 보고 나는 돈만 쫓았다면 지식은 너와 같이 하지 않는다. 지식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고 그 에너지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모르고 얼마나 질량이 높은 건지를 모르고 그거를 얕본다면 지식은 너하고 같이 놀지 않는다 이 말이죠. 너의 소유가 안 된다. 경제도 똑같은 겁니다. 경제는 얕보면 아니 되는 것이다. 백성들의 피와 땀이요 인류가 노력을 한 대가가 전부 다 경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우리가 그걸 아주 존중해야 된다. 그러면 그 경제가 너 앞으로 온다. 정확하게 옵니다. 네가 얼마나 경제를 소중하게 여기느냐 따라가지고 경제가 내 앞으로 오는 겁니다. 사람이 돈이 다가 이렇게 하면 너 앞엔 돈이 안 옵니다. 돈도 중요하고 환경도 중요하고 사람도 중요하고 지식도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얕보면 나는 그 에너지를 얻지 못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져가 있는가?
무엇을 무시하면서 나를 낮게 만들어 놨는가?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다시 내가 만지면서 내가 이걸 존중해야 될 것이다. 내가 아무리 잘났고 공주가 될지라도 너는 신분은 공주지만 공주한테는 어떤 것을 갖추어야 놔야 되느냐? 내가 이 질량을 갖춰야 된다. 지식의 질량을 갖추고 이 사회를 알아야 되고 많은 내가 공주병 걸린 사람들 있죠. 공주병이 안 돼야 되고 공주라야 되는 겁니다. 공주가 되려면 첫째는 내가 사회를 볼 줄 알아야 되고 백성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이 사회를 바르게 아낄 줄 아는 사람이라야지 그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것이다. 얼굴만 잘났고 공주 같은 이러한 고구마 풍성만 가졌다라고 해가지고 네가 그렇게 해갖고 대접을 받으려 하는 자체가 네가 피눈물 쏟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네가 이 땅에 공주의 후손으로 이 땅에 왔다면 다시 너는 공주를 만들기 위한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인품을 갖추어라.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 사람은 백성이여 이 백성을 위해서 니를 바칠 생각은 돼 있느냐? 여기 진정한 공주들입니다. 나라를 위할 수 있느냐? 백성을 위할 수 있느냐? 이게 공주예요. 우리가 단의 자손이라면 인류를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느냐? 내가 나와가지고 우리는 홍익인간이고 인류의 최고의 단의 자손이고 우리는 인류의 큰 기운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좋아가지고 날뛰기만 하지 우리는 인류를 사랑해 본 적이 있고 인류를 위해서 일해 본 적은 있느냐? 그만큼 기운이 큰 사람이라면 너한테 의무 또한 가져왔느니라. 그 의무를 행하지 못할 때 너 기운이 작은 사람이 사는 것보다 더 어렵게 살게 돼 있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내 자신이 우수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나를 갖추었는가를 생각해라. 지금부터는 안 갖춘 사람과 갖춘 사람의 삶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이게 후천시대, 질서를 잡아나가는 시대. 인자는 대충대충 사는데 니한테 어떠한 환경이 오지 않는다. 노력하는 사람만 자기한테 주어진 환경이 인자부터 펼쳐진다 이 말이죠. 아무리 재물이 많던 사람도 너 자리에서 너가 행해야 될 수 있는 그런 갖춤을 안 갖춘 사람이라면 너의 재물도 다 걷는 것이고 아무리 재벌일지라도 너 걸 다 걷는다. 너한테 이 조직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은 이 조직에 우리가 가다면 이 식구들, 형제들, 가족들 이걸 아끼지 않는 자라면 그 조직의 사람들을 전부 다 거둘 것이다. 너희들이 안 걷어질라고 그 사람들 붙들고 헤매면 니를 잡아뜨려 갖고 쳐내버릴 것이다. 천지대공사입니다. 인류는 질서를 잡는다. 어디부터? 대한민국부터. 잡습니다.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네 할 도리를 하지 못하는 자는 그 재물 다 거둘 것이다. 이건 100%입니다. 순도입니다. 이게. 인자부터 작업 들어가면 후천 시대가 시작됐다.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가진 자는 의무도 있다. 우리가 가지지 못한 자는 내가 그러한 것을 가질 환경으로 그런 한 정신으로 살지를 못한 것이다. 그래서 거둔 것이니 언제든지 줄 수 있다.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내 자신을 안다라는 현재를 깨쳐라. 현재 네 자신이 어디에 있는가? 어떤 사람이 이 식당 가게를 하는데 그쪽에 종업원으로 있다면 거기에서 식당 주인한테 배울 것도 배우고 손님들한테도 내가 기운을 얻고 이래가면 너를 키우라고 거기에 있는 것이다. 네 질량이 키우지 못하면 네 질량이 안 크면 너한테 어떤 환경을 줄 수가 없다.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은 너를 공부를 시키고 있는 것이다. 거기서 돈을 벌어 먹고 살아라고 그거 보낸 게 아니고, 거기서 너를 배우고 갖추고 너를 기운을 키우라고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겁니다. 어떤 직장을 갖느냐에 따라서 내한테 주어지는 환경이 틀려요. 어떤 직장을 가지느냐 따라 갖고 니한테 어떤 행편을 주었느냐 따라 가지고 나는 지하철 타고도 다니고 어떤 사람은 걸어 다녀야 되고 전부 다 니한테 준 환경을 준 것이다. 택시비가 없는데 택시 타지 마라. 택시비를 안 줬다라는 것은 버스를 타라고 택시비를 안 준 거다. 그래도 내가 버스를 타고 다니는 것도 그러면 지하철 타고 다니라고 하는 것이다. 지하철 탈 돈도 없으면 걸으라고 하는 것이니까 걸어라. 그러면서 내한테 준 환경 이걸 흡수하고 보고 지나가면서 전부 다 이걸 썰어 담아라. 담으면 너의 질량이 좋아지니 그때부터 질량이 좋은 만큼씩 너한테 경제도 주고 사람도 주고 환경도 준다. 왜? 질량이 약한 데다가 경제를 주면 너가 건수를 할 수가 없고 너한테 또 뺏기게 돼 있다. 질량이 약한데 너한테 어떠한 좋은 인연을 주면 인연들이 떠나게 돼 있다. 이제부터 우리 국민들은 질량의 싸움을 합니다. 질량이 약한 자가 질량이 큰 자한테 달라들지도 말고 의심여기지도 말고 함부로 하지 마라. 왜? 그렇게 하면 질량 높은 사람이 니한테 조금의 질량을 주지 않는다. 경제가 조금 낮고 잘 사는 사람한테는 이 사람한테 뭔가 함부로 대하지 말고 내가 그래도 겸손하게 대하면 이 사람이 내한테 한마디 하는 것은 내한테 힘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걸 받아야 네가 또 올라간다. 의심여기지 마라. 지금 경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지가 좀 있다고 해가지고 이하고 내가 돌아서도 좋은데 그 사람의 에너지를 못 받아서 너는 절대 못 큰다. 직장에 상사가 있거든. 상사한테 한마디라도 조금 좋은 소리를 들으면 내 에너지가 큰다 이 말이지. 커야지 거기에다가 그러한 힘을 줄 수 있다. 사회 질서입니다. 세상이 엉망진창으로 돼가 있는 게 아니고 0.1mm도 틀리지 않게끔 질서가 잡혀 있다 이 말이죠. 그걸 혼동하지 마라. 내가 지금 약해졌다면 내 힘을 갖추어야 되느니 네가 아무리 신분이 전생에 우리가 이 생에 오기 전에 네가 옥황상제일지라도 이 땅에 와서 무슨 일을 할 수 없다면 너를 갖추어야 되는 것이다. 신분이 네가 앞으로 대통령이 될 사람이라도 지금 어려운 환경에 있다면 지금 너는 갖추어야 된다. 미래에 내가 대통령 될 거라고 지금 내가 어깨에 힘주고 있으면 절대 대통령이 될 수도 없고 네 힘이 안 갖춰져서 근처도 못 간다. 현실을 직시하라. 깨달으면 나의 현실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전생을 보지 말고 이 생을 깨달아라 이 말이죠. 현 위치, 내가 어디에 있는가. 여기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전생에 나는 무엇이었었던 왕자였었던 공주였었던 임금이었었던 어떤 나라 내가 임금이었었다라는데 요 소리 듣고는 너는 헷갈려가지고 네 인생을 못 사는 겁니다. 전생은 내 필이 없는 것이다. 있었으나 없는 것이다. 이 생에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 이 말이죠. 다 놓으십시오. 자존심을 살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내가 자존심을 살려야 될 때가 있고 겸손하게 뭔가를 얻어야 될 때가 있고 힘이 없을 때는 얻어야 됩니다. 질량이 모자라면 자연이 너한테 아무것도 안 준다. 안 주면 내 질량부터 키워라. 내 질량을 키우는 거는 내가 공부도 하면서 질량을 키우고 우리가 공부를 한다라는 것은 이 사회에 바르게 접근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 사회에 접근을 하는데 항상 겸손하게 접근을 하고 그 사람들한테 한마디를 내가 받아도 굉장히 아주 노력하면서 내한테 가르쳐주고 노력하면서 내한테 이렇게 조금 해주는 이런 에너지를 받아야 내가 성장을 하는 겁니다. 내가 성장하면 질량이 성장하면 그만한 힘은 다 주게 돼 있다. 이제 앞으로 내 질량이 모자라는데 빌어가지고 얻으려고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요행 바라지 마라. 절대 그런 법칙은 없다. 요행은 이제부터는 없습니다. 미래 시대의 후천 시대는 지금 2013년도부터는 후천 시대입니다. 선천 시대의 방법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어지간 질서는 다 잡혀 있고, 가질 사람이 가지고 있고 안 가질 사람은 안 가지고 있는 시대예요. 근데 가진 사람이 네가 요행 바란다고 이것이 네한테 뺏길 거냐? 안 뺏깁니다. 조직이 가지고 있는 이런 힘을 네한테 요행 바란다고 그걸 줄 것이냐? 안 줍니다. 노력하는 사람은 정확하게 그 에너지가 옵니다. 이 후천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내 환경을 직시하고 아무리 내가 이 부자였었더라도 지금 다 뺏기고 지금 가난해졌다면 지금부터 새로이 너를 갖추어라. 왜 자연이 네한테 있는 경제를 걷어갔겠느냐? 너의 인성을 갖추지 않았고 그 환경을 네한테 준 이 에너지를 운용할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을 붙여서 너가 힘이 없으니까 그걸로 다 뺏긴 겁니다. 이건 자연이 하는 일이에요. 내가 사기꾼을 만나더라도 네 질량이 가벼우면 네는 흔들리게 돼가 있고 네한테 가지고 있는 거는 그 사람한테 다 줘야 됩니다. 질량을 갖춰라. 안 갖추는 사람한테는 절대 주질 않는다. 요행으로 내가 만일에 어떤 돈이 많이 들어왔다면 이 돈이 나갈 때는 나를 찢어놓고 나갑니다. 상처를 주고 나간다. 그 회복하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질량이 모자라는 사람이 많이 가지려고 들지 마라 이 말이죠. 내 앞에 준 일을 성실하게 행하면서 모자라는 이 힘을 조금 갖추는 공부들을 해라. 이것은 네가 아주 창피한 일이 아니다. 모자라는 사람이 갖추는 건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이 갖춤으로써 다음에 미래에 네한테 큰 힘을 주기 위해서 갖추라는 겁니다. 그게 천신들이 하는 거예요. 이제는 아주 요행을 바라면서 이 집착신들한테 우리가 매달려 갖고 살아나가던 이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천신은 네가 부른다고 안 오는 일. 네가 바르게 노력을 할 때 천신은 스스로 와서 너를 돕는다. 선천시대는 우리가 이 집착신들을 부르니까 땡겨가지고 거기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후천시대는 집착신들이 힘을 쓸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천신들이 운용을 하는 시대가 후천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홍익 인간들은 내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르게 이제부터 공부를 해야 되고 이 공부를 한 사람들이 인류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면이 달라야 돼요. 이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된다. 그는 이념이 서는 자는 언제든지 힘을 줄 것이다. 내 혼자 내 잘 살라고 하는 자는 자연의 힘을 받지 못하고 절대 혜택을 주지 않는다. 이 사회에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노력을 할 때 그 사람한테는 힘을 줄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 신분이 아무리 높았을지라도 네가 사회에 행한 것이 없다면 너 삶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지금부터라도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해됩니까?